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6월 3일입니다. 어제 시장에 매우 의미 있는 보고서 한 편이 나왔습니다. 삼성증권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SK하이닉스는 13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한꺼번에 끌어올린 것입니다. 단순한 목표가 상향이 아닙니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 자체가 한 단계 위로 올라섰다는 분석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삼성증권이 어떤 근거로 삼성전자 50만 원, SK하이닉스 350만 원이라는 숫자를 제시했는지입니다. 둘째, 비램 시장이 도대체 얼마나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지입니다. 셋째, 메모리 기업들이 단순한 부품 공급사를 넘어 어떤 회사로 진화하고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차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발표된 핵심 사실 네 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6월 2일 삼성증권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같은 날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도 13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한 번에 끌어올렸습니다. 둘째, 영업이익 전망 숫자도 같이 갱신됐습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약 340조 원, 2027년 약 400조 원입니다. SK하이닉스는 2026년 약 259조 원, 2027년 약 420조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셋째, 글로벌 디램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2026년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313% 급증한 6,315억 달러, 2027년에는 추가로 59.6% 성장해 1조 7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넷째, 동시에 공급 부족 현상이 매우 심각합니다. 메모리 3대 기업이 새 공장 물량의 약 70%를 고대 여폭 메모리, 즉 HBM 생산에 몰아주면서 일반 디램 공급은 크게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증권가는 이 공급 부족이 2028년에서 2029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뜨거운 이야기, 삼성전자 50만 원 목표가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삼성증권이 제시한 50만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추정이 아닙니다. 분명한 계산식에 따른 결과입니다. 2028년 기준 주당 순 자산 가치, 즉 회사가 가진 자산을 한 주당 값으로 환산한 금액이 약 23만 4,152원입니다. 여기에 주가 순 자산 비율 2.2배를 곱해 50만 원이라는 목표가가 산출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가 가진 본질적인 자산 가치에 시장이 평가하는 프리미엄을 더한 값이 5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매우 보수적인 방법으로 계산해도 이 정도가 나온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같은 방식이 SK하이닉스에도 적용됐습니다. 2028년 주당 순 자산 가치가 약 141만 9,571원으로 추정되고 여기에 주가 순 자산 비율 2.5배를 적용해 목표가 350만 원이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에는 2.2배를, SK하이닉스에는 2.5배를 적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SK하이닉스의 고대 여폭 메모리 경쟁력이 더 높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회사가 서로 다른 매력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이 숫자에도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영업이익 전망 숫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삼성증권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2026년 약 340조 원, 2027년 약 400조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26년 약 259조 원, 2027년 약 420조 원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비교를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2024년 전체 영업이익이 약 32조 원, 2025년이 약 43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한 해 영업이익이 그 10배에 가까운 400조 원 시대로 들어선다는 분석입니다. 메모리 산업이 단순한 호황 주기를 넘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내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제 두 번째 큰 이야기, 디램 시장의 폭발적 성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글로벌 디램 시장 규모는 약 6,315억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전년 대비 무려 313% 급증한 수치입니다. 2027년에는 여기서 추가로 59.6%가 더 성장해
1조 79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 해 사이에 시장이 4배 가까이 커지고 그 다음 해에도 60% 가까이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그야말로 거대한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성장의 진짜 이유는 가격에 있습니다. 2026년 메모리 용량 기준 생산량 증가율은 약 22.8%입니다. 평범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메모리 한 개당 평균 판매가는 무려 236% 폭등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만드는 양은 비슷한데 한 개당 받는 돈이 3배 넘게 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회사의 수익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공지능 서버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전체 부품 가격 중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17.5%에서 2026년 37.2%로 2배 이상 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성능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바로 메모리라는 사실이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도 공급은 도무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의 생산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3대 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새 공장 물량의 약 70%를 HBM 생산에 몰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디램을 만드는 데 쓰이는 공장 자원의 증가율은 연간 약 5%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HBM은 만들기가 매우 까다로워서 같은 공장 자원을 써도 일반 메모리보다 생산량이 줄어드는 이른바 웨이퍼 페널티 현상이 발생합니다. 시장이 요구하는 22%의 생산량 증가율을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증권가의 분석은 분명합니다. 이 공급 부족 현상은 2028년에서 2029년이 되어야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 전까지는 기존 반도체 공장의 가치가 크게 뛰고 기업들은 과거보다 훨씬 높은 투자 수익률을 누리게 됩니다. 같은 공장에서 만든 같은 제품을 훨씬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단기 호황이 아닙니다. 적어도 3년 이상 이어질 구조적 호황입니다. 삼성증권이 2028년 기준으로 목표 주가를 산정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또 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구하기 어려워진 고객사들이 물량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장기 공급 계약을 서둘러 맺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계약 조건입니다. 고객사들은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막아주고 오르는 것은 그대로 반영해주는 방식으로 3년 이상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격이 떨어지면 보호받고 가격이 오르면 그 혜택을 누리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장기 계약이 잡힌다는 것은 회사의 이익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이어진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메모리 기업들이 단순한 부품 공급사를 넘어 새로운 회사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메모리 산업은 똑같은 규격의 부품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처리까지 돕는 지능형 반도체나 메모리와 다른 부품을 더 빠르게 연결해주는 차세대 연결 기술까지 메모리 기업이 직접 설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메모리 기업들이 단순 부품 공급사를 넘어 데이터의 흐름을 통째로 설계해주는 맞춤형 해결사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근 반도체 기업들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끌어올리는 핵심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서를 본 주주 여러분이 챙겨봐야 할 체크포인트는 4가지입니다. 첫째, 다른 증권사들의 목표가 상향 흐름입니다. 삼성증권의 50만 원이 새로운 기준을 만든 만큼 다른 증권사들이 어떻게 따라오는지가 단기 모멘텀의 핵심입니다. 둘째, 2026년 영업이익 340조 원이 분기 실적으로 어떻게 확인되는지입니다. 보고서의 전망이 실제 숫자로 입증되는 첫 관문입니다. 셋째, 장기 공급 계약 체결 흐름과 평균 판매가 상승 속도입니다. 가격 상승이 보고서 예상대로 진행되는지가 실적의 핵심 변수입니다. 넷째,
고대여폭 매물이 공급 부족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입니다. 2028년에서 2029년 안정화 시점까지 메모리 호황의 폭과 깊이가 결정됩니다.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의 호황 주기가 아니라 메모리 산업 자체가 한 단계 위로 올라섰다는 신호입니다. 삼성증권이 제시한 50만 원과 350만 원이라는 숫자는 그저 단순한 목표가가 아닙니다. 디램 시장이 매년 폭발적으로 커지고 평균 판매가가 236% 뛰며 고객사들은 좋은 조건으로 장기 계약을 맺기 위해 줄을 서고 메모리 기업은 맞춤형 해결사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 위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나 환율과 금리 변수로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동의 아래에는 2028년에서 2029년까지 이어질 구조적 호황이라는 매우 단단한 바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등락에 흔들리기보다 새로운 시대의 출발선에 서 있는 삼성전자의 큰 그림을 길게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국내 주식시장은 전례 없는 상승 그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600선을 넘어선 코스피는 8,000을 향해 순항 중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망설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비슷합니다. 너무 오른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지켜보려고. 문제는 신중한만을 반복하면서 이 전례 없는 기회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 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다시 이런 말이 나오죠. 그때 샀어야 했다. 그때 너무 겁먹지 말걸. 그런데 사실 이런 명확한 상승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망설이는 진짜 이유는 너무 급격히 오른 주식시장 때문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본인이 확신에 갖고 있는 매매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낮 시간 동안 업무에 집중해야 하는 직장인이 실시간 돌파 매매를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절을 잘 못하는 신중한 사람이 짧게 치고 빠져야 하는 반등 매매를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내가 산 주식이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갑자기 장기 투자로 생각이 바뀐 적 없으신가요?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분할 매수를 한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상황은 매매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맞지 않는 매매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는 아무거나 사도 오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상승장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죠. 시장에 불이 붙은 만큼 투자자도 쉽게 흥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회가 와도 수익으로 연결하기 어렵죠. 가장 중요한 건 투자하는 본인이 어떤 조건인지, 그리고 어떤 성향인지, 그리고 여기에 딱 맞는 매매법을 알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전자책 2026년 코스피 상승장 개인 투자자 실전 매매법 무료 배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히 어떤 매매법이 좋다고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말버릇으로 보는 투자 성향 진단으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너무 오른 것 같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 분은 어떤 투자 성향일까요? 그리고 어떤 매매법으로 투자를 했을 때 가장 빠르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하는 말 안에 우리의 진짜 투자 성향과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책은 특히 이런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망설이고 계신 분, 뉴스를 볼 때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한 분, 너무 오른 것 같아서 계속 기회를 미루고 있는 분, 수익이 나도 오래 가져가지 못하고 손실이 나면 오래 버티는 분, 그리고 이번 상승장만큼은 제대로 수익을 만들어 보고 싶은 분, 이 자료는 꼭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상승장은 지나고 나서야 그때가 기회였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들 말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빨리 살 걸. 그때 괜히 흔들려서 팔지 말 걸. 하지만 지금은 아직 내 기준을 마련해서 이 상승장에 참여할 기회가 남아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실제 수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6가지 실전 매매법에는 내 투자 성향을 빠르게 진단하는 방법, 나에게 맞는 매매법을 고르는 기준, 시장 상황, 그리고 섹터별로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목표 수익률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습관이 투자를 위험하게 만드는지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반드시 1회독 이상 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미 투자 경험이 있는 분들도 지금 내가 정말 나에게 딱 맞는 매매를 하고 있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링크를 눌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본 자료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